관련 사건인데 글쎄요. 편의점 주인이 뭘 훔쳐간 초등학생 신상을 아예 공개적으로 부착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 기사인데요. 예. 경북 칠곡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초등학생이 이제 편의점에 와서 초콜릿하고 비타민 음료 한 병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조치를 했겠죠. 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가족에게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합의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합의금을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이제 학부모가 거부를 했고요. 합의금 네. 주는 걸 거부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서 한 행동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편의점 출입구가 2개였는데요. 그 양쪽 출입문에 저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이 아이가 실제로 이 초콜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그러니까 훔치는 장면, CCTV 장면 그리고 이 아이의 CCTV에서 이 아이의 얼굴이 좀 잘 나온 어떤 사진. 그 두 사진을 A4 용지에 붙이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 몇 학년, 뭐 누구인지까지 고시를 해서 최근 도난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라면서 써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자신의 어떤 치부가 공개된 그런 셈인 거죠. 재판에 넘겨졌고요.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얼굴이랑 이름이랑 학교 뭐 다 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을 저렇게 해놨어도 명예훼손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렇게 했다면 죄질이 더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사람의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초콜릿을 뭐 여러 차례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총 뭐 3만 원, 4만 원을 넘지는 않을 거잖아요. 부모한테 합의를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은 이 아이가 자꾸 이러니까 혼내주기 위해서 계도 목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계도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부모한테 알려서 안 되면 학교에다 조용히 알렸어야지 저렇게 아예 신상을 공개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도 불순해지고 목적도 불순해 보이고 또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재판부에서는 아 이거 동기가 안 좋아. 죄질이 중대해. 그래서 벌금 400만 원 땅땅땅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을 빌미로 해서 좀 완전히 망신을 주는 행동인 거죠. 그렇죠. 아마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데는 이 편의점주가 이 아이의 부모,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50만 원을 달라 합의금조로. 합의금으로 50만 원 달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 3일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A4 용지에 만들어서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하게 어쨌건 부친을 만나서 일종의 그 돈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도의 순수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좀 재판부가 볼 때는 좀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금 400만 원 뭐 이렇게 선고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얼마나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편의점 주인이 50만 원을 합의금조로 요구한 것도 정당한 겁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를 주시지 않으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협박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했을 수는 있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이고 7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년법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형사적인 처벌은 검토를 할 수가 없고 민사로 이제 부모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CCTV에 잡혀 있는 게 뭐 몇 건이 안 될 거인데다가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일반인이 이거를 못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합의를 봤는데 이거 뭐 정중하게 5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저희가 피해 금액이 더 크다. 뭐 이렇게 했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뭐 이거 안 하면 제가 어떻게든 아드님 망신 줄 거예요. 이러면 그거 자체가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형사처벌이 크게 나온 이유가 벌금 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아버지를 만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냥 편의점에도 붙인 건데 이거는 정말 그냥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거고 또 아이가 굉장히 어린데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참작이 돼서 벌금 4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좀 한 장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남 창원의 한 육교인데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지난달 21일인데요.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보시면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노란색 우의를 입고 이 찢어진 현수막 같은 거를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시설물 같은 게 떨어져서 날아가서 누가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악천 후에 저렇게 다니시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수막 같은 게 잘 달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자율방재단 어떤 대원들인데 대원들이 저렇게 육교에서 현수막을 점검하고 있으니까 저 초등학생이 빨간 옷을 입은 저 여학생이 지나가다가 비를 맞으면서 저걸 하고 있는 게 너무 네. 안쓰러웠나 봐요. 그러면서 저 우산을 저렇게 씌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저 자율방재단 대원 중에 한 명이 너무 감동을 해서 너 빨리 집에 가라고 너가 비 더 맞는 거 아니냐. 지금 보시면 우산이 자기는 저쪽으로 거의 가 안 쓰고 있으니까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지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학생에게 상을 줘야겠다 네. 해서 수소문을 해서 아이를 찾고 이제 상까지 선행상까지 수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 방재단 연합 회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네. 들어보시죠. 그날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육교 위에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시설물들이 떨어져갖고 위험한 정도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지내고 이동 방재단에서 연락을 해서 대원들이 그걸 수습하러 갔어요. 우리들 입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 어느 학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덕산초등학교 4학년 2반 김다빈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어른들 작업하는데 우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자기도 비를 좀 맞죠. 그래도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냥 지나가라 해도 계속 우산을 받쳐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듣고 수소문 해보니까 근처에 그 덕산초등학교가 있더라고. 그 사진을 이제 학교에 보내서 그래 보니까 4학년 2반의 김다빈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자기는 전혀 뜻밖이고 굉장히 수줍어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자기는 상을 받고 싶어서 산 게 아닌데 하는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상을 주면서 오라가라 할 수도 없고 학교를 직접 찾아갔어요. 학교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교장실에서 그래 했습니다. 방재단 회장님이 이름을 잘못 알고 있어요. 김수빈 양입니다. 네, 가가지고 이제 헷갈리죠. 선행상을까지 수용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 학생의 표정이 이거 왜 날 주지라는 표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수빈 양의 이야기가 보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네. 그냥 지나치면은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냥 지나치면 마음도 불편하고 신경도 쓰여서 그 우산을 이분들을 씌워주면은 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다른 무슨 특별히 내가 저기 한 게 아니다. 지금 자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한 손은 딱 주머니에 넣고. 예. 그래서 저 어린 학생이 저걸 사실 우산 쓰고 그냥 뭐 이제 어른들 하니까 나는 내 길 그냥 간다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뭔가 이분들 그냥 지나치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이 사고가 성숙된 사고고 예. 아마 집에서 가정교육을 상당히 좀 잘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저렇게 너무 고마우니까 굳이 또 막 찾아서 이렇게 표창을 하는 그렇게까지도 이어졌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일은 별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이게 노인이 쓰러져 있으니까 본인의 패딩을 이렇게 벗어가지고는 그런 적도 이렇게 있어요.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른들이 문제지 동심은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저 동심을 보호해주고 키워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관련 사건인데 글쎄요. 편의점 주인이 뭘 훔쳐간 초등학생 신상을 아예 공개적으로 부착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 기사인데요. 예. 경북 칠곡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초등학생이 이제 편의점에 와서 초콜릿하고 비타민 음료 한 병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조치를 했겠죠. 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가족에게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합의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합의금을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이제 학부모가 거부를 했고요. 합의금 네. 주는 걸 거부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서 한 행동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편의점 출입구가 2개였는데요. 그 양쪽 출입문에 저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이 아이가 실제로 이 초콜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그러니까 훔치는 장면, CCTV 장면 그리고 이 아이의 CCTV에서 이 아이의 얼굴이 좀 잘 나온 어떤 사진. 그 두 사진을 A4 용지에 붙이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 몇 학년, 뭐 누구인지까지 고시를 해서 최근 도난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라면서 써붙인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자신의 어떤 치부가 공개된 그런 예. 셈인 거죠. 재판에 넘겨졌고요.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얼굴이랑 이름이랑 학교 뭐 다 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을 저렇게 해놨어도 명예훼손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렇게 했다면 죄질이 더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사람의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초콜릿을 뭐 여러 차례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총 뭐 3만 원, 4만 원을 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부모한테 합의를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은 이 아이가 자꾸 이러니까 혼내주기 위해서 계도 목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계도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부모한테 알려서 안 되면 학교에다 조용히 알렸어야지 저렇게 아예 신상을 공개해버리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목적도 불순해지고 목적도 불순해 보이고 또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재판부에서는 아 이거 동기가 안 좋아. 죄질이 중대해. 그래서 벌금 400만 원 땅땅땅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을 빌미로 해서 좀 완전히 망신을 주는 행동인 거죠. 그렇죠. 아마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데는 이 편의점주가 이 아이의 부모, 예.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50만 원을 달라 합의금조로. 합의금으로 50만 원 달라 했는데 예.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 3일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A4 용지에 만들어서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하게 어쨌건 부친을 만나서 일종의 그 돈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도의 순수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좀 재판부가 볼 때는 좀 죄질이 불량하다. 네.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금 400만 원 뭐 이렇게 선고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얼마나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편의점 주인이 50만 원을 합의금조로 요구한 것도 정당한 겁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를 주시지 않으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네.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협박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했을 수는 있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이고 7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년법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형사적인 처벌은 검토를 할 수가 없고 민사로 이제 부모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막기 위해서 저렇게 악천 후에 저렇게 다니시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수막 같은 게 잘 달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자율방재단 어떤 대원들인데 대원들이 저렇게 육교에서 현수막을 점검하고 있으니까 저 초등학생이 빨간 옷을 입은 저 여학생이 지나가다가 비를 맞으면서 저걸 하고 있는 게 너무 네, 안쓰러웠나 봐요. 그러면서 저 우산을 저렇게 씌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저 자유방재단 대원 중에 한 명이 너무 감동을 해서 너 빨리 집에 가라고 너가 비 더 맞는 거 아니냐. 지금 보시면 우산이 자기는 저쪽으로 거의 가 안 쓰고 있으니까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지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학생에게 상을 줘야겠다 네. 해서 수소문을 해서 아이를 찾고 이제 상까지 선행상까지 수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 방재단 연합 회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네. 들어보시죠. 그날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육교 위에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시설물들이 떨어져갖고 위험한 정도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지내고 이동 방재단에서 연락을 해서 대원들이 그걸 수습하러 갔어요. 우리를 입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 어느 학생이 이게 뭐 CCTV에 잡혀 있는 게 뭐 몇 건이 안 될 거인데다가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일반인이 이거를 못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합의를 봤는데 이거 뭐 정중하게 5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저희가 피해 금액이 더 크다. 뭐 예. 이렇게 했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뭐 이거 안 하면 제가 어떻게든 아드님 망신 줄 거예요. 이러면 그거 자체가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형사처벌이 크게 나온 이유가 벌금 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아버지를 만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냥 편의점에다 붙인 건데 이거는 정말 그냥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거고 또 아이가 굉장히 어린데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참작이 돼서 벌금 4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좀 한 장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남 창원의 한 육교인데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지난달 21일인데요.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예. 보시면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노란색 우위를 입고 이 찢어진 현수막 같은 거를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시설물 같은 게 떨어져서 날아가서 누가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